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자산관리 대표 이재린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기가 시작됐죠. 뭐 이제 금리 계속 올리고 있고, 주가 계속 빠지고, 실물 경제도 좀 좋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다.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상장 주식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설립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차후 유니콘이 될 기업들을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은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높지 않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가지고 유니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10조 원 이상이 되면은 뭐 데카콘이 되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오늘 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목요일 새벽에 찍었던 차트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미국장 다 깨지고 코스피도 깨지고 코스닥도 깨지고 심지어 이제 뭐 코인도 깨지고 있죠. 참고로 이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MDD가 최대 손실폭, 고점 대비해서 최대로 떨어지는 손실폭이 거의 마이너스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게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0% 정도가 이제 MDD라고 보면 되겠고, 코스피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좀 더 이제 빠지죠. 보통 55% 이제 아마 이 정도 될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좀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뭐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좋은 것 찾아서 차근차근 매수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앞에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드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벤처 기업들 중에서 거의 초창기 기업들한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지금 워낙 뭐 장이나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제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IPO를 좀 이제 미루거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좀 거품이 걷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랐던 기업들도 좀 많이 꺼지게 됐죠. 이거 스펙 기업들도 그렇고요.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그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퀄리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기업 가치 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규모의 유니콘이 된 기업들한테는 좀 투자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지만, 반대로 초창기 기업들,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리스크가 낮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정한 상황 속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직원 해고에 나서고 있고요. 한 벤처 투자자는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호황 사이클의 끝에 온 조정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래 갈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이런 벤처 투자 규모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뭐 2022년 1분기 투자 규모는 약 1,44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약 20%가량 감소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1분기 707억 달러로 직전 분기 및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모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피치북에 따르면은 2022년 1분기 집행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대상 투자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 투자는 말 그대로 종잣돈, 씨앗이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담이 덜하죠.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5월 8일까지 스타트업 신규 투자금 중 시드 투자는 2,700억, 그리고 초기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그러니까 시드 단계가 끝난 단계를 이제 시리즈 A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4조 원대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자금 유동성이 줄고 투자 심리가 유출될 때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벤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상의 영향을 받지만은 비교적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단계이고, 이때 집행되는 투자금 자체가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컬리에 1억을 투자해요. 제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세요 이러겠죠. 아니면 그냥 구주 사세요 이러던가 하겠죠. 근데 제가 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초기 스타트업에 가면은 되게 고마워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초기 기업들은 몇 년 안에 회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정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큰 위협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될성부를 떡잎을 빠르게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후기 단계만 투자했던 기관들이 점점 앞단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시리즈 단계에서만 투자했던 기관들도 점차 거의 초기 단계, 시드 투자 단계까지 이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내다보는 관점에서 유니콘으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거죠. 저희가 투자한 기업 가치가 처음에 100억이었는데 이 회사가 1조 원이 됐어요. 많이 커가지고. 그때 이제 뭐 단순히 보면 100배 성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유상증자분, 그러니까 저한테 주지 않은 유상증자분까지 포함돼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뭐 100배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시드 투자 단계는요, 거의 이제 초창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시리즈 A는 한 초등학생, 시리즈 B는 중학생, 시리즈 C는 뭐 고등학생, 프리-IPO는 뭐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업하는 거죠. 코스피나 뭐 나스닥이나 뭐 코스닥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상장 안 하고 시리즈 D, 시리즈 E, 시리즈 F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퀄리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 야놀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취업 안 하고 대학원 갈게, MBA 갈게, 이런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뭔가를 더 인정받겠다 이거겠죠.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기 침체기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고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애들은 망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정말 이제 훌륭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상당수는 과거의 불황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리퍼블릭이라는 블로그에서 포한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6개 정도를 소개할 거예요. 원래 그 블로그는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좀 이제 좀 제가 알만한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기업에는 뭐 초기 투자자가 들어온 이후로 10만 배까지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모르는 분 없죠? 이 기업 다 알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75년 오일 쇼크 때 설립되었고요. 미국 벤처 캐피탈인 TBI가 1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는 2천만 달러, 약 258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달하며 정확히는 뭐 1.8조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만 배 이상 성장했다고 보면 될 거고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 아람코, 여기는 뭐 나라가 상장한 거라 봐야겠죠. 두 번째로 애플,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렉트로닉 아츠. 이렇게 말하면 모를 것 같은데 EA라고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게임할 때 로고가 나오죠. EA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든 게임은 심즈, 그리고 피파, 배틀필드와 같은 타이틀로 유명한 비디오 게임 개발사고요. 여기도 1982년에 설립됐습니다. 그에 말 유명한 VC 펀드인 세쿼이어 캐피탈에서 200만 달러 이제 펀딩했고요. 이 세쿼이어 캐피탈 되게 유명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웬만한 기업들도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글로벌로 많이 투자한 이제 유명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현재 가치는 46조 원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컸죠. 세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입니다. 뭐 다 아시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설립되었고요. 한창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설립됐습니다. 2009년 세쿼이어 캐피탈에서 투자했고 아까 말했던 그 기관입니다. 이 당시 투자금이 주당 0.01달러, 엄청나게 헐값입니다. 총 60만 달러 투자했고요. 거의 7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었고 2020년에 이 회사가 상장했었는데 그때 주식의 가치는 주당 145달러로 이때보다 거의 이제 14,5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이거 앞에 케이스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 정도 투자 성과면은 뭐 10배 알파 정도 보고 있죠. 뭐 많아야 100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미국이라는 특성상도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 제가 예시를 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감안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왓츠앱. 왓츠앱 아마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 메신저 앱입니다. 여기는 2014년에 페이스북에서 인수해갔고요. 190억 달러, 약 24조 원에 인수되었고 여기는 지금 현재 26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참고로 1억 명입니다. 한 반 정도가 한국인이고요. 반 정도가 이제 글로벌 유저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좀 어린 친구들이 이걸로 카카오톡 대신 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버. 우버도 다 아시죠? 제가 우버 주주인데 최근에 우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버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설립됐는데 그때 창업 초기 우버는 마크 큐반을 포함한 7명의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하는 걸 거절했어요. 이분도 참고로 유명하신 분이다. 농구 구단주도 하고 있고요. 돈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지분 5%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분 5%의 매각 가치가 20만 달러, 약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분의 가치가 지금은 약 2.9조 원이고요. 거의 10,0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게 아마 주가 빠지기 전이면은 2만 배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정도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다 아시죠? 네. 세계 1위의 사진 공유 앱이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끝날 무렵인 2010년에 출시했습니다. 3개월 뒤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되었고요. 2012년에 페이스북에서 약 11억 달러, 1.4조 원에 인수해갔습니다. 초대박인 겁니다. 네. 창업 2년 만에. 이 당시 초기 투자자인 안드레슨 호로이츠는 이분도 유명하신 투자자예요. 이분도 뭐 이제 요새 크립토 쪽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이 초기에 25만 달러,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서요. 2년 만에 7,800만 달러, 약 1,0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3억이 1,000억이 됐어요. 거의 300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렇듯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항상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간단히 제가 영상을 찍었고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